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쯤 롯데자이언츠는 부산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올 시즌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든 롯데로서는 고민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롯데자이언츠가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리얼토크 만나봅시다에서는 성민규 롯데자이언츠 신임 단장을 모시고 롯데 야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 자리로 좀 모셨었어야 하는데 사실 롯데가 올 시즌 최하위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떠세요? 일단 팀이 최하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팬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내년에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단장님으로 선임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최연소 타이틀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연소 단장이라 일단 기록을 가지고 이제 선임이 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롯데 팀 컬러가 좀 젊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실 것 같거든요. 저 일단은 뭐 바쁘긴 바쁜데요. 팀 컬러가 젊어질 것이라는 게 제가 젊어서 팀을 젊게 가져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팀의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뭐 나이가 든 선수 또 노장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인위적으로 선수들 어리게 가지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뭐 최근에는 지금 선임되고 나서는 뭐 감독 인터뷰라든지 이제 뭐 2군 선수들의 육성을 위해서 이제 상동 야구장을 드나들면서 계속 선수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은 단장님의 이력을 살펴보면 롯데 야구가 앞으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이제 또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잖아요. 직접 미국에서 코치와 스카우터로 활동을 해보시니까 우리나라 야구와 미국 야구는 크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뭐 미국에서 코치 생활도 했었고 뭐 스카우트도 했고 또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야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야구가 특별히 다르다는 점은 없는데요. 하지만 그 가장 큰 차이를 찾자 그러자면은 미국 야구는 뭔가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이제 그런 게 있다면은 한국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의사 결정이 된다거나 네. 그러니까 준비가 조금 미국 야구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가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 아무래도 뭐 의사 결정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뭐 선수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트레이드에서 누군가 저한테 트레이드 제의가 들어와서 트레이드를 합시다 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준비해서는 늦어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 제의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네. 먼저 저희 팀 선수에 대한 모든 선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 팀, 한국 프로야구 10개 팀이 있으면 10개 팀에 대한 모든 선수들의 정보를 저희가 차고 있을 때 이제 그런 트레이드가 제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가 없다면은 네. 당황하게 되고 좋은 의사결정 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을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야구에 있어서 선수들의 분석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이 세밀함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도 충분히 선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준비를 대하는 자세에서는 미국 야구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굳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될 일이 있을까 하면서 선수 분석해야 될 사람들만 한다면 미국 야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네. 생각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선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 말은 그 모든 상황에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 대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 확립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속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일단 롯데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지 내년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장님께서는 시즌 마무리에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팀 컬러를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쇄신을 하는 데에는 부족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진단을 좀 내리셨을 것 같거든요. 롯데자이언츠가 부진한 이유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부진한 이유를 찾자면은 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찾을 게 굉장히 많겠죠. 네. 결국엔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꼴찌 마지막 순위를 차지한 팀이고 나쁜 점을 찾는다면 뭐 수없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꼭 하나를 뭐 찾자면은 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다는 거.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뭐 의사 결정들이 좀 중목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포지션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의사 결정에 의해서 뭔가 준비된 결정이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에 이제 급급하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못 찾았다는 그렇죠. 런 네. 결론이신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서는 데이터 야구를 추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뭐 야구가 가장 솔직한 스포츠다, 기록에 의한 스포츠다, 통계 스포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앞으로는 좀 분석적인 그렇죠. 야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단 운영 전략을 이제 데이터 야구로 이제 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시청자들에게 이 데이터 야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좀 운영 철학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데이터 야구를 제가 추구한다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참조한다는 건데요. 이제 이 야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런 통계적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통계 자료로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가 있었을 때 보다 현명한 결정, 이제 실패 확률이 적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다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 현명한 결정, 실패 확률이 적은 결정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자,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야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데이터 야구 이런 말이 많이 드는데 네. 하지만 저는 이 데이터 야구를 통해서 실패하는 팀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야구만을 구축한다는 것이 이것만 추구한다는 것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 야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추구했던 그 올드스쿨 방식의 예전 방식의 렌즈가 있다면 안경이 있으면 렌즈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다른 쪽 하나는 현재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쪽만 바라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두 개를 같이 봤을 때는 남들보다 좀 현명한 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추구하는 야구가 아닌가. 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데이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감에 의한 결정도 내릴 수가 있고 또 네.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동반됐을 때 가장 현명한 결정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안목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안목 또한 데이터 축적으로 그렇죠. 기반이 된 안목이겠죠? 예, 그렇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보다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모으고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오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 일단 모든 선수들의 성적이라든지 리포트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 전략 같은 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다 모아서 항상 의사결정을 낼 때 이제 프로세스가 남거든요. 기반이 네. 남고 그걸 저희가 또 분석해서 왜 이런 실수가 나왔나 그 실수에서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정립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롯데자이언츠를 리모델링 하려고 준비를 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리모델링 작업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 롯데자이언츠의 팀이라는 조금 뿌리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롯데자이언츠 이제 단장으로서 예. 운영 철학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운영 철학은 제가 오면서 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네. 이게 뭐 리빌딩을 해야 되는 팀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자체가 제 철학인 것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네. 사실상 롯데라는 팀이 전력상으로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의 현실상 리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5위 팀까지 이제 그 포시즌을 나가기 때문에 네. 팀이 6, 7위만 하고 있어 당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급급해진단 말이죠. 네.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리빌딩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만 이렇게 고쳐가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력이 괜찮기 때문에 당장 내년, 내후년에 뭐 우승한다는 전력은 아니지만은 네. 어느 정도 1군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젊은 단장이 와서 팀을 어떻게 어린 선수 갈아엎겠다 그런 것보다는 충분히 1군에서도 열심히 싸우면서 밑에 있는 2군이랑 뭐 육성에서는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어떻게 보면 팀이 롱런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팀을 만들겠다는 이제 철학을 갖고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팬의 입장에선 사실 조금 지치신 분들도 그렇죠. 많이 예. 계실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 하는데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예, 맞습니다. 아, 너무 내가 계속 이 팀을 바라봐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내년 시즌에 어떻게 좀 좋은 성적을 내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내년에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리모델링 기간이 리빌딩 기간보다는 짧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께서도 충분히 지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렇다고 제가 내년 시즌부터 당장 우승을 위해서 우승을 바라보고 팀을 바꾸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팬들이 보시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변화는 그러니까 전력 보강이라든지 네. 충분히 1군에서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변화는 보실 수 있도록.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팀 롱런할 수 있는 팀을 이제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네. 아마 팬들분들도 약간 팬분들도 네. 약간 좀 더 이상의 제가 뭐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예, 부탁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마 팀이 변화할 모습을 조금씩 보시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팀을 만들도록 리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기대 많이 됩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 야구팀에서는 코치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또 외국인 선수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도 하셨고 스카우터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팬들이요. 어떤 기준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고 스카우트 업무를 또 미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선수들도 제가 스카우트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트리플레이나 메이저리그에서 봤던 선수들이 네. 지금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영입 레이더에 이제 들어와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단장이지 외국인 선수를 뽑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 네. 구단에도 직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선수들을 뽑는 스카우트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나 저 선수를 뽑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한 그 프로세스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직원들이 좋은 선수를 찾고 뽑을 수 있는데 제가 단장으로서 미국에서 있었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지식들을 같이 협조하는데 도와준다면은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근데 제가 당장 나서서 전면에 나가서 선수를 뽑자 이러면은 스카우트도 필요 없고 아무런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는 할 수 있어요. 방금 물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방향성은 아무래도 내구성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동안 보면서 팀들이 외국인 선수를 뽑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 팬들분도 그렇지만 항상 좋은 선수, 잘하는 선수, 특급 선수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생각해 보세요. 메이저리그에 남지 왜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뭔가 하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 뭐 몸이 좋지 않다거나, 네. 뭐 예를 들어 뭐 메이크업 그러니까 약간 그 샵에 임하는 자세에서 게으르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거나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내구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왔는데 이 선수가 다쳐버리고 뛸 수 없는 선수라면은 팀 전력의 마이너스가 상당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구성을 이제 가장 중요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 구단 입장에서나 팬 입장에서나 이 스타 선수가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스타 선수가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선수의 실력이 출중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최고의 투타를 영입하는 작업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몸값이 높다고 네.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장님은 이런 면에서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안목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좀 짜요. 네, 돈 잘 안 씁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농담이고요. 네. 예, 뭐 가계부도 쓰곤 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허튼데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돈을 아낀다는 것이 쓸 때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돈을 필요한 곳에는 진짜 많이 써야 되지만 안 써야 될 곳은 안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연봉 1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는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 버젯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돈을 써야 되고 현재 돌아가는 시세가 이렇다면 이게 적당 금액이라는 프로세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난 기간 동안 롯데가 좀 약하지 않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린 결정들이 많았고 그러다 네. 보니 어느 순간 저희는 연봉 1위 팀이 되어 있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수한테 돈 안 쓰겠습니다. 뭐 영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현명한 결정.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성적이 나기가 힘든 팀인데 성적을 내보겠다고 돈을 무차별적으로 쓴다기보다는 항상 돈을 쓸 때는 플랜을 가지고 이제 선수 영입할 때도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네. 좋은 뭐 투타 최고 선수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걸 욕심낸다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팀이 롱런할 수 있도록 이제 돈 씀씀이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한번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야구 선수로도 활동하셨고 예. 지금까지 이제 야구계에 몸담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야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에서 이제 야구하다가 뭐 지나가시던 분이 보시고 이제 뭐 그 당시 체격이 컸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고 네. 예, 몸무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땐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구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그때부터 뭐 야구 선수의 꿈을 꿨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를 열심히 했었고 네. 하지만 남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 실력에 대한 파악을 일찍 하고요. 네. 그 야구 선수로서보다는 일단 뭐 프로야구에 들어가긴 했지만 프로야구에 입문해서도 야구 선수로서보다는 빨리 이런 뭐 지도자라든지 이렇게 프론트의 길로 접어야겠다고 좀 일찍 생각하고 있었던 편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젊은 롯데 단장님께 팬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다 체계적으로 팀이 바뀌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젊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젊은 피로 가겠다. 그러니까 젊다고 좋은 거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팀이 체질적으로 바뀌고 좀 체계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그러니까 팬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롯데 팬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즌을. 이제 좀 안심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롯데 팬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뭐 내년에 롯데가 당장 뭐 성적이 잘 날 것이다. 뭐 저희가 몇 년 안에 우승하겠다고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기장에서만큼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장인 저로서도 팀이 체질적으로 바뀌고 뭔가 계획이 있는 팀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비록 뭐 시간이 2년, 3년 또 때로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 희망이 보이는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성민규 롯데자이언츠 신임 단장과 함께 롯데 야구 이야기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